자, 오늘은 백핸드 드라이브하고 언더, 그 다음에 포핸드 헤어핀까지 배워볼 건데, 백핸드 그립을 처음에 잡으실 때 그대로 이제 이스턴 그립을 잡으실 때, 자, 이렇게 똑바로 잡으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그대로 한번 펴보세요. 네, 그대로 한번 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라켓 면이, 안쪽에 있는 면이 내 얼굴을 살짝만 바라봐 주게끔만 살짝만 들어와서 그 그립법으로 그대로 다시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백핸드도 손목을 쓰는 법도 알아야 되고, 이 백스윙을 크게 만드는 연습을 해주기 위해서는 엄지가 만약에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면 손목의 가동성 범위도 짧아지면서 이 백스윙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이제 손목도 쓰기 위해서는 엄지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스턴 그립에서 안쪽에 있는 면이 내 얼굴을 살짝만 바라봐 줄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고, 그립은 똑같이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잡으셨을 때, 잡으시면 엄지가 다 안 들어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목을 정확히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목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엄지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면 탑점 범위도 어떻게 돼요? 자꾸 손목이 바깥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이제 정타의 기준이 똑같이 걸쳐 놨을 때, 자, 10시부터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면 라켓 면이 기준이 어디로 보고 들어와요? 정면. 그렇죠. 만약에 근데 면이 살짝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옆코트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타점 범위가 똑같이 이렇게 멀어지는 스윙이 나올 때 정타 기준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손목 쓰는 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려면 이 그립이 잡았을 때 엄지가 깊숙하게 안 들어오게끔 이제 잡아주시고, 처음에 이제 포핸드 그립을 가르쳐 드렸을 때 검지하고 엄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지대 받침대. 지렛대 역할.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손가락 역할별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검지하고 엄지는 컨트롤과 힘에 이제 전달을 시켜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연습할 때 힘으로 전달을 먼저 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백핸드 그대로 잡았을 때 이 상태에서 엄지를 자꾸 스윙을 밀어내려고 힘이 붙어버리면 이 스윙 자체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스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포핸드로 잡았을 때도 이 손목을 쓰는 방법을 빨리 알기 위해서는 제가 검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힘 빼고 엄지만 지렛대 역할만 해달라 했잖아요. 백핸드도 똑같아요. 백핸드도 손목이 넘어올 때 이 검지 기준이 이런 식으로 그냥 지렛대 역할만 해서 손목 쓰는 법을 그냥 툭툭 떨궈주는 연습만 해주셔야지 힘을 써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초보자분들은 자꾸 검지하고 엄지에 힘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면은, 네, 이 손목이 넘어가는 방법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하실 때는 검지하고 엄지는 그냥 지렛대 역할로만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잡으셨을 때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스윙을 하실 때 여기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이 악력 힘이 있잖아요. 여기서 풀리지 않게끔만 스윙을 하셔야 이 힘으로만 만들어도 어때요? 헤드 무게 중심으로도 충분히 타구가 되는데, 힘을 쓰려고 하다 보면 엄지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손목이 무너지는 스윙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손목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이 세 손가락하고 엄지만 그냥 걸쳐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검지는 지렛대 역할, 검지는 지렛대 역할. 여기 세 손가락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라켓이 백스윙만 만들어 놓고 헤드 무게 중심으로만 넘겨도 충분히 타구가 가능해져요. 그러고 나서 이 악력 힘을 정확히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하면 그때부터 조금 엄지 힘을 더 써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엄지 힘을 쓰면 이게 주먹이 젖으면서 어떻게 돼요? 말려 들어. 그렇죠. 말려 들어가죠. 포핸드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검지 힘을 막 쓰면 라켓이 어떻게 돼요? 말려 들어가죠. 그러면 손목 쓰는 방법을 빨리 못 익혀요. 검지가 당연히 힘이 들어가면 검지가 엄지를 여기를 팔 정도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면. 내외전 스윙을 만들려다 보면 바깥쪽 빠진다 했잖아요. 똑같이 백스윙을 만들 때도 외회전에 들어갈 때 스윙을 세게 잡으려고 하시면 이 바깥쪽으로 스윙이 많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러면서 또 팔꿈치가 어때요? 펴지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세게 외회전을 만들어야지 팔꿈치랑 어깨가 이렇게 또 말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상이 빨리 와요. 백핸드는 오히려 더 팔꿈치가 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팔꿈치를 최대한 부상이 안 오게끔 손목을 쓰면서 이 팔꿈치가 그대로 오른쪽 옆구리로 똑같이 떨어뜨려주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른쪽 떨궈 주시고 가볍게 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브도 10시, 9시, 8시, 그래서 전방, 중간, 후방 타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연습을 하실 건데, 전방 타점부터는 포핸드 기준으로 제가 큰 스윙 만들 때 오른쪽 손바닥을 어디로 붙이라고 하셨어요? 귀엽고. 그렇죠. 오른쪽 볼에다 붙이라 했죠. 반대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그렇죠. 네, 왼쪽 볼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손등이 이제 보이게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팔꿈치를 타점을 똑같이 만들면서 앞에다 두고 스윙이 타점으로 그대로 만들어 주고 툭 떨궈 주면서 그대로 손목이 넘어간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팔꿈치를 풀어 주는 거예요. 손목이 넘어가면서 힘을 주려고 하면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팔꿈치가 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윙은 절대 힘을 쓰려고 하지 말고 검지의 지렛대만 역할을 딱 만들어줬다 하면 그냥 검지 힘이 그대로 넘어가면 팔꿈치를 그대로 오른쪽 옆구리로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대신에 당겨간다는 느낌보다는 툭 떨궈주고 그냥 그대로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기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원스텝으로 하나, 둘, 셋, 넷을 만드는데 여기서 팔꿈치가 나올 때 툭, 그렇죠. 네. 오른쪽 어깨를 지금처럼 바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왼손이 같이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든 상태에서 왼쪽 어깨만 살짝 들고 빼준다 생각하시면 툭, 그렇죠.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윙이 들어갈 때까지는 손등이 내 왼쪽 볼에서 최대한 이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들어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스윙이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풀리잖아요. 네. 이렇게 스윙 힘이 들어가면 여기 손가락으로 못 버텨서 얘 손바닥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치고 재정비를 해주셔야 돼요. 치고 나서 때리고 풀어주고. 세 손가락으로만 타구를 하는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간 타점부터는 이제 큰 스윙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포핸드로 기준으로 이제 큰 스윙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팔꿈치가 빠지죠. 똑같이 반대로 여기서 팔꿈치를 빼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똑같이 이 손등이 내 왼쪽 볼에 한 뼘 정도 거리를 두면서 뺄 수 있게끔, 칫솔로 비하자면 왼쪽 어금니를 그렇죠 닦는다 생각하시면서 이 손등이 내 얼굴 왼쪽 볼에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네? 팔꿈치가 내 오른쪽 옆구리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손등하고 손목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스윙이 나가기 전까지. 이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로 똑같이 타점을 만들면서 백스윙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손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여기에 시계를 하나 차고 내 시계를 보면서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손목의 시계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목에 시계를 바라봐주면서 툭 떨궈주고 그대로 풀어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큰 스윙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꿈치를 좀 더 세게 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가볍게 펴지기 직전에 그냥 손목만 넘어가면서 바깥쪽으로 그냥 넘어가는 순간 이 팔꿈치가 힘을 안 주고 떨어뜨려 주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앞에 보지 마시고 저만 보고. 네, 맞아요. 방금 좋았어요. 둘, 그렇죠. 라켓면이 열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열리면 포핸드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라켓면을 제가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된댔어요? 미는 스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반대로 여기서도 라켓면을 눌러서 밀어버리는 스윙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스윙은 손목을 쓰지 못하면서 자꾸 짧은 스윙이 만들어져요. 이 라켓면이 최대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스윙하게끔. 대신에 이제 이런 스윙은 말 그대로 외회전 스윙인데, 이 외회전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목이 힘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면 무조건 다쳐요. 그래서 그냥 헤드 무게만 툭툭, 네, 툭툭. 여기 손가락, 이 세 손가락에서 안 풀리게. 여덟 시 타점을 만들고 똑같이 만들어 주는데 어깨를 조금만 더 뺀다 생각하세요. 포핸드로 스매싱 때릴 때 이렇게 열잖아요. 똑같이 내가 그 힘을 쓰기 위해서 팔꿈치가 더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어깨랑 왼쪽 어깨를 조금 더 같이 더 등을 보이게끔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뒤로 들어간 백스윙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팔꿈치를 내 명치 쪽까지 빼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손등하고 내 왼쪽 볼에 한 뼘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타점을 만든 상태에서 내 손목을 시계를 바라본다 생각하고 툭 떨궈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팔꿈치는 옆구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윙 하실 때는 이제 그립법이 살짝 더 이스턴 그립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포핸드 그립 있잖아요. 거의 다 들어오게끔 잡아준다 생각하셔야 이렇게 직선 정타가 나오는 스윙이 나와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백그립을 더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턴 그립으로 더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스윙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짝만 비껴 맞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뒤에서 잡는 거는 면을 많이 고집하지 마세요. 자. 근데 힘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악력 쓰는 방법만 정확히 알아놓으면 엄지 힘으로 이제 받쳐주는 연습이 될 텐데, 처음부터 이 엄지 힘이랑 검지 힘으로 자꾸 의존해서 스윙하려고 하면 이 악력 힘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악력 힘을 알고 나서 검지하고 엄지를 이제 힘을 이제 전달하는 연습을 그때 하셔야 돼요. 팔꿈치가 빠져야 할 스윙들이 있어요. 내 몸에서 완전 멀어지는 볼들 있잖아요. 10시 아니면 똑같이 9시 그 다음에 8시 이렇게 해서 내가 대각을 스윙을 만들어야 될 때 팔꿈치가 그때는 좀 빠져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라켓면을 대각으로 더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절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드라이브를 대각을 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미는 스윙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꿈치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이 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하시면서 이 대각 면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뒤에서 스윙이 임팩트가 들어가는 순간 팔꿈치가 그대로 내 명치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크로스 헤어핀을 저 대각으로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이 라켓면은 이대로 내가 스윙을 집어넣으면서 더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이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반대로 커트나 드라이브 할 때도 만약에 뒤에서 뭐 백드롭을 한다고 했을 때 팔꿈치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 보면 뒤로 특히 밀렸을 때 내가 이 대각을 치려고 할 때 몸을 반대로 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윙 각도를 더 대각을 만들면서 힘을 쓰기 위해서 반대로 팔꿈치가 빠지는 스윙을 나오게 더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밑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대각으로 때리면서 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때리고 오른쪽으로 돌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포핸드 기준으로도 똑같이 여기서 대각을 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내가 대각을 밀려가지고 들어가는 볼을 여기서 스윙 각도를 더 대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팔이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포핸드 드라이브로 내가 이제 대각으로 때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댔어. 그러니까 내 몸에서 멀어지는 볼들을 대각을 치실 때는 팔꿈치가 빠지는 스윙이 나와야 돼요. 반대로도 똑같이 빠져야 되고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스윙을 이런 식으로 때리자마자 당겨가려고. 그러면서 반대로 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백핸드 언더를 배울 건데 스텝은 똑같아요. 네, 원 스텝으로 똑같이 나가는데 아까 그립법으로 똑같이 잡아준다 생각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손목에 회전을 느끼면서 그대로 똑같이 반원을 그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만든 상태에서 시작하는 지점, 임팩트, 마무리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팔꿈치는 타점 어떻게 돼요? 똑같이 팔꿈치를 잡으면서 백스윙 만들고 투 바로 갖다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검지하고 엄지는 지렛대 역할만 똑같이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 힘을 너무 개입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손가락에서 이 그립이 최대한 안 풀리게끔 이 세 손가락 역할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 돼요. 자꾸 풀려요 지금. 라켓면이 이렇게 또 눕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때리는 스윙이 셔틀을 띄우는 스윙을 최대한 만들려면 이 라켓면이 살아서 와야 셔틀이 뜨는데 눕혀서 들어가면 스윙이 무너져요. 편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백스윙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오른쪽 어깨를 나오기 위해서는 왼손을 이제 뒤로 빼주면서 이 손등이 내 천장을 바라봐주게 만들어주면서 가운데다 놓고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손등을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백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셔틀의 타점을 정타 기준을 만들 때 여기서는 이제 스윙을 허벅지 안쪽에다 최대한 두려고 하셔야 이 정타 기준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타점을 앞에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각이 가요. 만약에 이제 정타 기준이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늦게 밑에서 잡으려고 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빨리 잡으려고 하면 라켓면이 어딜 보고 들어가요? 그렇죠.
위에서 들어가면 이제 대각이 가지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 무릎 아니면 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 두게끔 만들어야 이 정타 기준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스윙은 똑같이 하는데, 자, 셔틀은 어디로 가요? 왼쪽 하나, 포핸드 기준으로 헤어핀을 처음에 배우실 때 기본 헤어핀을 저희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잡는 헤어핀을 먼저 배우잖아요. 복식에서는 이런 헤어핀도 당연히 나오지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는 위에서 잡는 헤어핀을 먼저 배우시는 게 더 좋아요. 셔틀은 떴는데 내가 때리지 못하는 볼들을 내가 자꾸 파고드는 연습을 하면서 위에서 셔틀을 굴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흘러내리는 연습을 해주시면서 이제 자꾸 상체를 숙이면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복식에서는 만약에 더니 플레이를 하실 때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셔틀이 조금만 낮게 온다 싶으면은 이런 헤어핀 자세 있죠. 밑으로 헤드를 무조건 내리고 들어간 연습이 돼버리니까 파고들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이 라켓이 헤드가 내려가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공격권을 전환하려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공격권을 유지를 잘하려면 헤드를 자꾸 세워서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라켓을 흘러주면서 내릴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또 반대로 저희들이 서브 리시브를 받을 때 셔틀을 약간이라도 떨어지면은 여기서 밑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공격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뜨더라도 못 때리는 볼이지만 내가 헤드를 자꾸 밑으로 파고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공격권은 유지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라켓을 헤드를 세운 상태에서 이 손등을 조금만 열어주신 상태에서 라켓이 천장을 바라봐주면서 그대로 상체가 내려가면서 흘러줄 수 있게끔만, 대신에 이 라켓 헤드가 앞으로 나가는 스윙이 나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허리가 내려가는 대로 긁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가 내려가는 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른발을 깊숙하게 한번 집어주고 라켓을 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걸로 연습을 하시면서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요? 푸시를 때리는 것처럼 하면서 흘러주셔야 상대방을 묶을 수가 있어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원래는 지금 제가 높게 드리지만 약간 요 정도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떨어지는 볼. 네트에 붙어서 떨어지는 볼은 이런 스윙을 당연히 못 만들죠. 그때는 이제 기본 헤어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셔틀을 길면서 약간 떨어지는 볼들 있죠. 예를 들면 파트너가 스미싱을 때렸을 때 커트를 놓으려고 해도 네트에 맞지 않는 이상은 셔틀이 이렇게 못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셔틀을 리시브로 받으면 무조건 상대방이 리시브를 아무리 짧게 놔도 이 서비스 라인까지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볼들을 내가 공격권 유지를 잘 하려면 라켓 헤드를 들고 바로 긁어버리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밑으로 들어간다. 당연히 네트에 붙어서 오는 볼들은 이런 스윙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셔틀이 좀 떨어지는 볼들 있죠, 길게. 그런 볼들은, 약간 뜨는 볼들은 라켓 헤드가 태워지면서 공격권 유지를 만들 수 있게끔 지금처럼 파고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더 파고들었어야 돼요. 저는 백핸드를 크게 만들려면 팔꿈치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미리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100%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가 빠지듯이 팔꿈치를 똑같이 빼셔야 돼요. 이렇게. 이 백스윙 크게 만들면서 힘을 쓸 수가 있는데 반절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버리면. 이것만 안다는 거예요. 뒤집어 까는 스윙을 만들면 초보자분들이 뒤에서 타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 라켓맨 천장을 보니까 백스윙도 당연히 짧아지면서 셔틀이 천장으로밖에 안 가요. 그래서 아무리 스윙을 빨리 하려고 해도 이 라켓맨 천장을 바라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그립은 이제 손목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손목이 안 들어가지는 스윙이 나와요. 처음엔 이 세 손가락으로만 항상 타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지 엄지는 방금처럼 어떻게 그랬어요? 지렛대 역할. 지렛대 역할만. 백핸드도 똑같이 어때요? 지렛대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지렛대 역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손목이 넘어가는 스윙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스윙을 바깥쪽으로 똑같이 외외 회전해서 스윙이 임팩트가 강한 스윙이 나올수록 여기서 임팩트가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스윙이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포인트 기준으로 어떻게 강하게 때릴수록 어떻게 된댔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틀어진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외회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럼 팔꿈치 바로 펴지면서 어깨가 똑같이 이렇게 말려버려요. 그래서 정타 기준은 이미 임팩트가 여기서 들어갔으면 당연히 빠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 팔꿈치 부상이랑 어깨가 부상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이걸 자꾸 세게 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헤드 무게만 이런 식으로 스윙의 스피드를 이 악력 힘으로 더 하시면 강력한 이제 파워가 나오는데 이 팔의 힘으로 먼저 쓰려고 하면 이 강력한 파워를 못 쓰지.